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쓸데없이 항상 관리만 하고 있는 정관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쓸데없이 열정이 넘치는 최열정입니다. 네, 정말 저번에 이제 입이 좀 덜 풀려가지고 컴퓨터 집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맞아. 단어들이 일단 너무 어려웠어요. 네, 단어가 어려우니까 입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꼬이고.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진짜.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열정 씨가 이제 열정 씨 전문 분야 경제 맞아요. 예, 준비해 오셨대요. 그래서 네. 저 한번 들어보려고요.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단어가 전혀 어려운 게 없고 경제인데. 경제인데 이게 어린이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주 쉬운 내용으로 제가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요즘 공부죠. 요즘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애정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어린이 경제 교육이라는 분야예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쪽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고 이러면서 제 목표가 생긴 게 경제적 자유인이 되자. 맞아요. 요새 파이어 쪽 다 누구나 꿈꾸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은퇴 전에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파이어 쪽 유행이 없었어. 용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제가 이런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네, 맞아요. 내 아이도 어떻게든 이게 경제적인 자유를 선물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 장래희망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나운서, 아니면 아나운서요? 아이돌, 아이돌. 화면에 나오는 거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군요. 그런 건데 어떤 장래희망을 꿈꾸든 어떤 일을 하고 싶든 간에 이제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게 이제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주고 싶은 거죠. 얘가 경제적 자유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다른 요즘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거 사교육들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런 그 어떤 교육보다 경제 교육에 좀 관심이 많고. 그러네요. 네. 돈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 사실 진짜 중요한 공부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우리도 배워본 적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우리가 자랄 때 그때 이제 돈에 대한 교육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거 기억나요. 저 새마을금고라고 있었나요? 지금도 있어요? 새마을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학교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이 와요. 왔어. 그래서 이제 딱 걷어가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제 은행에 입금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가져갔다가 3,000원이었나를 가져갔다가 잊어버린 거야. 학교에 가져갔다. 그래서 막 울고 나 그때 3,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혼날까봐.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좀 이렇게 경제관념이 확실하신 분이라 굉장히 돈을 잊어버리는 걸 굉장히 혼내셨거든요. 그렇지, 돈이 얼마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네, 그래가지고 3,000원을 잊어버리고 막 울고 막 이제 그랬는데 두 번째로 또 5,000원을 잊어버렸네. 왜 이렇게 잃어버린 거야? 훔쳐간 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가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가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출하고 싶은 만큼 초등학교 2학년에 5,000원은 엄청 큰 돈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주 경제 공부를 뼈저리게 했죠. 나는 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저금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통장에 이제 그때 이렇게 찍히는 돈을 보면서 뿌듯함, 맞아요. 그런 거. 예. 근데 어머님이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그렇게 어쨌든 경제 교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센세이션한 그런 교육이네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때 막 통장도 없어가지고 그 나온 은행 언니가 연필로 써줬어요. 연필이 아니라 그 볼펜으로 3,000원. 이런 거 이렇게 찍는 거 아이가 안 예, 되는 그래서 엄마 항상 그 말씀하셨어. 3,000원이라고 제대로 적는지 꼭 봐야 된다고. 그거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 그쵸? 그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원시적이에요. 그 언니가 나쁜 마음 먹고 2,000원 조금 어떡할 거야? 2,000원 줬고 1,000원 가지면 어떡할 거야? 애기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믿고 생각하면 한 거야? 정말 서로 믿는 사회였던가? 맞아요. 정말 기술적으로. 맞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살얼음판을 띄워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돈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 용돈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달라고 할 때마다 주셨나요? 응, 달라고 하면 주고. 그리고 뭐 세뱃돈에서 뭐 이런 용돈 같은 거, 그 돈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바로 그냥 엄마한테 받자마자 이렇게. 엄마한테 바로. 그냥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가 사주니까 내가 돈에 욕심을 낼 이유도 없고 맞아요. 용돈을 받을 일도 없고 우리 엄마의 약간의 그 가치관이 지금 이제 존니 아저씨가 들으면 굉장히 화낼 건데 있을 때 쓰자. 있을 때 쓰자. 난 그거 좋은데. 우리 엄마 좀 화통하신 면이 있어서 없으면 안 쓰면 된다. 있을 때 쓰자. 있을 때 쓰자. 와. 그래서 저는 좀 여유롭게 크기는 컸어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저같이 너는 공부나 해. 맞아. 돈은 무슨 돈이야. 맞아. 학생이 무슨 돈이야. 네, 뭐 맞아, 이렇게 맞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약간 돈 얘기하고 이러는 게 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유교사상 우리나라. 유교사상. 맞아. 산업공상. 맞아요. 그죠? 네. 돈보다는 이제 명예를 쫓아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면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고 자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쫓는 거는 약간 배척됐죠. 우리가. 그쵸. 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요즘 분위기는 우리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이제 부모들이 네. 돈의 중요성을 알아버려가지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맞아요. 돈이 최고다. 아니 요즘은 돈이 명예잖아요. 사실. 돈이 명예다. 네, 맞아요. 요렇게까지 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돈을 좀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부모들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어떤 엄마는 애들 이름으로 이제 예금 계좌를 만들어 줬다더라. 이미. 네, 맞아요. 그리고 애기들 이제 크는 성장하는 기간별로 이제 10년에 2천만 원씩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대학생 때는 19세 이상이 넘으면 5천만 원까지 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1억 원 가량의 종잣돈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루트대로 네. 이제 세무사 같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서 돈 있는 분들은 또 컨설팅이 들어가는군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이제 좀 돈 있는 집의 유행이라더라 이런 소문도 있었고 네.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 애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사줘야 된다더라. 그래서 애들 명의로 이제 주식도 사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6살 때 그러니까 3년 전에 아이 명의 계좌로 주식을 이제 아이 명의 주식 계좌를 트고 그걸 이제 주식을 야금야금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살까지 2천만 원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살 때 2천만 원까지 일시로 증여를 해서 그 주식 계좌에 넣고 그걸로 미국 주식 그중에 성장주들을 일단 몇 개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뿐만은 또 아닐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막 그 계좌 이제 아이 계좌 만들어주기 열풍 때문에.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저처럼 경제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부모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이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녀한테 용돈 대신 주식을 사주자, 네. 펀드를 사주자, 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부모가 많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 월 평균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2019년 7,778건이었던 게 2020년에 예. 36,385건으로 급증했다고요. 와, 5배? 그러니까 와. 갑자기 이제 부모들이 인식이 확 그러네요. 변화된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쨌든 성장에 맞춰서 애들한테 경제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애들한테 돈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먹거든.
근데 요즘 어린이들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때랑 달라요. 솔직히 우리 초등학교 때 전 주식이 뭔지도 몰랐고. 몰랐죠. 그쵸? 대학 때도 안 했어요? 네, 주식 존재조차를 몰랐어. 근데 이제 요즘 초등학생은 다 알아요. 알죠. 예. 떡상 이런 말 쓴다면서요. 예,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주식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되게 관심 있어요. 맞아.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잘 물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아빠랑 주식 얘기하고 있으면 끼어들고 싶어해. 맞아요. 거기 맞아요. 같이 맞아요. 대화하고 싶어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돈을 이렇게 모아주고 어쨌든 투자를 해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본인이 이제 돈을 벌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본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큰 돈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어쨌든 부모 세대가 인식의 변화를 겪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 덕에 목돈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그대로 이 돈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부모의 돈이 아니라 아이의 맞아. 경제적 자립을 네.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뭐 아직도 사실 경제 교육이라고 하면 크게 뭐 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냥 뭐 그래봤자 뭐 저금하면 이자 생기는 거야. 뭐 이 정도. 네. 용돈은 모으는 거야.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애들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너는 공부나 해. 엄마 그쵸. 아빠가 다 알아서 맞아요. 할게. 엄마 아빠가 돈 다 모아놓을 테니까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사실 예전이랑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돈의 중요성은 부모 세대가 인식한 거고 맞아. 그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동학개미의 아버지 존니 선생. 그 존니는 요즘에 그분은 정말 평가가 참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맞아요.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완전 그분 덕분에 주식을 시작했다가 묶인 분들. 그쵸. 요새 또 주식시장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어쨌든 우리한테 금융 문맹이라는 걸 알려줬고, 그쵸. 이제 네. 우리가 금융에 눈 떠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쵸. 많이 시사를 해줬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존경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 교육 실태에 대해서도 되게 우려를 하고, 맞아요. 이제 사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 이 돈으로 이제 할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이라. 네. 이분이 금융 문맹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사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건 장기 투자기 때문에 맞아. 지금 그분이 싫다고 화내시는 분들은 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이들은 단기 투자할 이유가 예,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어린이 주식은 그거 거래도 불가능한 계좌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냥 넣기만 하는 계좌잖아요. 팔면 이제 그게 또 이게 소득으로 또 잡히니까. 네, 잡히고 그냥 뭐 장기 투자하고 하는 거라서.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존리를 너무 심하게 그분을 욕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존리를 모르시고. 맞아. 예. 돈리는 투자를 하라 그랬지. 예. 투기를 하란 말은 안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약간 오해하시고 예. 할 수도 있어. 그냥 주식을 시작하신 걸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문맹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금융 문맹이 어느 수준이길래 이러나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21년 10월 기사 내용인데요. 네. 이제 지난달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생 3,359명을 상대로 청소년 불법 대출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대요. 청소년이 불법 대출을 해요? 근데 이게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입금을 1만 원 가량을 빌려줄 테니 수고비로 일주일에 1,000원 가량을 받겠다. 이렇게 인잖아요. 근데 이를 경험한 73% 학생들이
입금의 이자율이 낮거나 적정화되고 말했대요. 어머머, 웬일이야. 따지고 보면 이게 일주일 이자율이 10%거든요. 어머머머머. 그러면 연이자로 한 사람은 단리로 하면 520%. 어머머머머, 미쳤어. 복리는 14,200%래요. 어머머머머. 근데 이게 1,000원이라는 금액만, 명목상의 금액만 딱 보면 너무 이게 이자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머머. 애들이 그걸 계산할, 이자율의 개념과 이자를 계산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그래서 초고금리 사채의 위험성이 애들한테 노출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기사 외에도 제가 보니까 고교생이에요. 초등학생 아니고. 네. 고교생 중 71%가 신용카드를 쓰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 모르는 거예요. 어머. 신용카드 돈이다. 어머머, 고등학생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어요. 어머머, 그럼 그냥 카드에서 돈이 나오는 나오는 거잖아, 봐. 거죠. 어머머,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우리는 당연히 신용카드는 빚이잖아요. 네. 갚아야 돼, 한 달 뒤에. 근데 이거를 엄마 카드로 결제하는 아이들은 어머머. 그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와 있지 않는 거지. 좀 위험한 생각이다. 심각하네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등골 브레이커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구나. 그거 뭐지? 잠바 있잖아요. 맞아요. 노스페이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옛날 얘기인가요? 이미 지나갔나? 그 노스페이스 사달라고 했던 애들이요. 지금 뭐 20몇 살인가 그렇대요. 그래요? MZ세대 걔네인가? 네, MZ세대.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찌됐든 부모의 의지로 모아준 돈을 가지고 아니면은 자기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이제 번 돈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무섭네요.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노파심에 걱정만 돼, 아주. 맞아.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자, 혹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열정 씨는 처음으로 혼자서 돈을 들고 가서 뭐 문방구라든지 가게라든지 그 물건을 사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는 사실 중학교. 그러시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어딜 가나 엄마와 동생과 함께 우리는 똘똘 뭉쳐 다녔어요. 엄마가 저희를 따로 내보내거나 그러질 잘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되게 강하게 크셔가지고 5살 때. 5살 때 동네 이렇게 구멍가게라 그러나요? 그런 데 가서 과자 사 먹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릴 때부터 돈 계산을 하고 살았거든요. 어머머.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정말 대학교 때까지는 제가 어땠냐면, 제 지갑 속에 100원 단위까지 얼마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살았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새겨지는. 그러니까. 예. 이게 습관이 무서운 예,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너 되게 알뜰하다 막 그랬었는데, 요새 카드 쓰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 개념이 몰라. 없죠.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도 지금 뭐 돈을 그러니까 혼자서 자율적으로 쓰는 나이가 되게 늦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어릴 때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더라도 가서 혼자 뭔가 판단해보고 아니면 아니란 거 느껴보고. 근데 사실 우리 애기도 우리가 편의점 가서 얘가 뭐 사는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야 저건 안 돼 이건 돼 막 이러니까. 맞아. 그래서 애기들이 좀 혼자 꿈을 펼쳐볼 자율성을 펼쳐볼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경제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게 이제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느낀 어떤 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커가면서 아이랑 이제 외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뭔가를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하면 아기가 뭘 사달라고 자꾸 쪼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카드 내면 되는데 아기 입장에서 맞아요. 봤을 때. 하루는 약국에 가서 이제 약국 가면 이제 약을 타러 간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약국에 같이 가는 경우가 아기가 아플 때니까. 맞아. 사달라 그러면 다 들어주지. 안쓰러워가지고 다 자꾸 들어줘. 사줬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루틴이 돼서 그 비타민 들어있는 장난감들 있잖아요. 맞아. 뽀로로 그려져 있는 것들. 진짜. 뭐 매번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끌고 나왔지. 끌고 나왔더니 막 계속 울면서 다이소에 가서 작은 거 하나라도 사달라는 거예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자. 아주 좋은 건데. 어쨌든 뭐라도 하나 사야겠대. 작은 뭐라도 하나 거라도. 해야 돼. 근데 이 말을 딱 듣는데 좀 약간 띵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맞아.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내가 얘를 잘못 가르쳤구나. 이미 잘못된 소비 습관들이 얘 몸에 이렇게 흡수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위로를 해줄 때 그거를 사는 걸로 해준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정말 맞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경제 공부라는 걸 해봐야겠다. 내가 못 받은 거. 근데 저도 아직은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전 단위로 알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또 씀씀이가 좀 해퍼가지고 막 가계부를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못 배워서 지금까지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면 우리 애라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르치는데 근데 제가 금융민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돈 관리를 시작한 게 결혼하고 나서예요. 그전에는 월급을 받아도 엄마한테 줬어. 내가 세뱃돈 엄마한테 주듯이. 그리고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해서 다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돈 관리한 게 그렇게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시집 와서 이제 남편이 저한테 경제권을 줘서 네가 이제 회계 공부를 했으니까 네가 돈 관리를 해라 해서 했는데 몇 번 제가 빵꾸를 내고 회수당한 적이 경제권을 지금도 못 받았어 아직. 그렇군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 아프네요. 신랑이 좀 더 꼼꼼해요. 사실 봤더니 그래서 그래요. 아직 이제 저도 다시 용돈 받는 생활비 받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섣불리 가르치겠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고 뭐 강의도 찾아서 보고 존리쌤 강의 자료도 찾고 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쵸. 애기가 지금 우리 애기처럼 뭐 7, 8살 때 잘못된 소비 습관, 돈 관리 습관이 들여지면 사실 경제적 자유인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못 갈 수도 있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줄 일이 돈을 모아주는 것보다 더 이제 경제교육이라는 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무슨 교과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쵸? 저도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하자. 진짜. 내가 길을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